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은 대선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아직 초반전인데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범야권에서는 아직 질서가 안 잡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윤석열 정치하는 것은 다 당연시 되고 있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인데 지금 이준석 체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서고 나서 양쪽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싸움을 벌이는데 이 기싸움이 좋은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나중에 결렬이 돼서 파국으로 갈지 거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이 정권을 탈환하느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느냐 그 갈림길에 설 것 같습니다. 양쪽의 기싸움이 치열한데 자 그런데 이 기싸움을 벌이는 배경, 왜 이 기싸움을 벌이는지 지금 그 양쪽의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속셈, 이준석의 진짜 이 어떤 대권과 관련한 본인의 구상, 이것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자, 제가 여러 사람들과 취재한 내용, 그리고 또 보도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준석의 대권 속셈은 외부의 여론조사 1등 주자 윤석열을 일단 이 체급을 무시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깎아내리면서 대신에 당내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당내 주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리고 당내 주자들에게 상당한 이 호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쟁을 일단 유도하는 것인데 당내 주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승민 본인이 유승민에게 정치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준석 유승민 국회의원실에 인턴도 했는데 어쨌든 유승민에게 상당한 좀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대통령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유승민은 경제 전문가죠. 자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은 이런 이준석의 속셈을 다 알겠죠. 속셈을 다 알아차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어떤 그 그랜드 대권 플랜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연연하는 것 아니다. 국민의힘을 나중에 어떤 대권 플랫폼 정도로는 삼을 수가 있어도 내가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국민의힘에 기속돼서 지금 다른 일종의 윤석열이 볼 때는 잔챙이 후보들이죠. 제가 어제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자,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죠. 잔챙이들과 내가 지금 결혼하고 하면은 그것은 안 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랜드 대권 플랜을 하는데 그 구상을 하는데 그 구상의 명분은 이거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잘 하느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처지를 보라. 10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되면은 극심한 요소야대가 된다. 102석 대 180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래 당장 정계 개편을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보수 플러스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서 이탈한 진보 가령 예를 들어서 진정근 교수나 그런 금태섭 의원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있죠. 서민 교수, 김경률 회계사, 건경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뜻을 모아서 대권을 창출을 하면은 대권 창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집권 여당이 됐으니 집권 여당으로 오려고 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이 원내 기반까지 갖추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다 수사를 했고 정권의 속사를 다 봐왔기 때문에 역대 정권의 속사를 다 봐왔기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은 모두가 본인도 대통령이 돼도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출발을 해야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그랜드 대권 플랜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조선일보
이준석 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런 속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일면 기사를 보시면은 윤석열 입당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래 제목은 당내에서도 튀어오르는 주자가 나올 것이다. 자, 입당해서 어떤 네거티브 공세,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 같은 데서 국민의힘 안에 시스템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래서는 자, 이 상황이 변하면은 당내에서 튀어오르는 주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혹평을 했네요.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아마추어. 그러면서 입당을 하면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이겁니다. 지난 9일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했던 우당선생 기념관 개관식을 예로 들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윤석열과 함께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도 답을 주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고 내가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권 도전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남의 기념식에 가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은 그것을 가지고 아마추어 티가 난다. 본인은 프로 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프로가 많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윤석열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항한 반부패의 영역에서 강한 인상을 줬는데 여기를 벗어날 때 어떤 능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마치 민주당 쪽의 평론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과 함께 윤희숙 의원까지를 언급을 하면서 대선 경선이 본격 시작되면 많이 튀어오르는 주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강론, 당대표로서 당연하죠.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당내에 정말 뚜렷한 주자가 없고 이대로 이 주자로 나가면은 본선에서 성산이 희박하다고 하면은 외부에 있는 인기가 높은, 지지율이 높은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그리고 또 잠재적인 주자들,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이 영입하는데도 주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대표죠. 그런데 일단 외부에 대해서 일종의 좀 폄훼 비슷하게 하면서 내부 사람들만 계속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좀, 그렇죠. 어떤 초반에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특정인을 아니면 특정 세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락을 까는 것이라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대권 속셈입니다. 자, 경향신문은 오늘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최근에 여러 신문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지금은 인기 많지만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전장이 바뀌면은 각광받는 사람도 바뀐다. 전장이 바뀌면 각광받는 사람도 바뀐다. 윤석열이 반부패, 그래서 정의, 공정,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지만 전장이 그것이 아니고 경제로 바뀌면은 경제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게 된다. 경제는 유승민이죠. 자, 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당대표로서 공정 경선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영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탓에 반부패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다. 전장이 바뀔 때마다 각광받는 선수가 바뀐다. 지금 이 전장이 유지된다면 윤석열이 유력하지만 디테일한 경제. 윤석열은 경제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하도가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에 당황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주목받게 되겠죠.
제가 그제 소개해드렸나요? 그 이준석이 이 경제, 뭐 일자리 이런 이야기를 한 그날 유승민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 같은 거 창출하는데 내가 책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준석이 윤석열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가끔 민주당 주장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장모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말에 대한 10원짜리 뭐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도 민주당의 어법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자, 송영길은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죠.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윤석열 경선하면은 문제가 드러날 거다. 조금 전에 이준석이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야당 입당을 못할 것이다. 뭐 야당 입당을 못할 것이다. 이것을 뭐 정략적으로 여당 대표가 한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경선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연히 이 윤석열 파일 그 뭐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BBK 문제처럼 야당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본다. 본인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야당 경선 과정에서 다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안 하면은 본인들이 터뜨리겠다는 이야기죠. 뭐 실체 여부는 차치하고. 그리고 저쪽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홍준표, 하태경 등이 간단한 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야당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에 들어가면은 다 터뜨릴 거다. 그리고 야당이 자강론으로 흘러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자체 후보를 정해버리고 단일화를 요구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자강론으로 지금 계속 흘러서 지금 그 이준석이 구상하는 대로 국민의힘 독자 후보를 내서 자강론으로 독자 후보를 내고 나중에 밖에 있는 윤석열과 단일화를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거대 야당의 힘을 뒤에 얻고 있기 때문에 102석의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절대 불리하죠. 밖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경선 때도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그 당선이 됐고 밖에 있던 안철수와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졌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가령 유승민이 된다면은 밖에 있는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 협상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하면은 서울시장 때처럼 서울시장 때 안철수가 안 된 것처럼 윤석열이 안 될 것이다. 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도 그렇지만 이 단일화 자강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자강론이 너무 거세게 가서 끝까지 가서 양쪽의 단일화가 안 되면 그때 보수가 정권 창출이 어려진다. 그 점을 저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준석의 과제는 윤석열 입당뿐이 아니죠. 안철수와의 복당, 국민의당과의 복당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도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명을 변경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와 새로 신설 합당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명을 국민의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그전에 뭐 상의할 때 없었던 이야기다.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이 양쪽에 합당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이준석의 내부 대권 주자 우선주의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가 합당을 해서 안철수가 지금 싸우고 있는 유승민, 원희룡 이런 대열에 합류하기보다는 윤석열처럼 밖에 있어라. 우리가 먼저 후보를 내겠다.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든지 하자. 이것이 대권 속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의 대권 속셈. 자, 어제 두 사람이 상견례 겸 만났죠. 그래서 두 사람이 비공개로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9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명 변경 놓고 신경전이 시작됐나 9분 만에 비공개 끝나고 별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신경전이 시작됐다. 안철수 쪽에서는 당연히 당 이름, 국민의힘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준석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때 협상을 했는데 합당 협상을 했는데 그때 협상안에는 그런 당명 변경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사무총장이 인선하면은 명확한 답을 내놓겠다. 안철수는 당명 변경 요거는 당연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부 대권주자 우선주의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의 이런 당내 주자 우선주의 여기에 맞선 윤석열의 대권 속셈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이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다 치자 102석의 여소야대로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어도 장외의 중도 그리고 탈진보들과 손잡고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은 압도적 정권 교체 이 이야기는 어제 윤석열의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이 한 말이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면은 집권 과정에서 대규모 정계 개편을 일으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이 대권 속셈인데 물론 이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국민의힘 길들이기를 해서 결국 국민의힘에 무혈 입성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당을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꿇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서울신문 보시면은 윤석열 측 탈진보 품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서 반문 빅텐트를 꺼냈다. 압도적 정권 교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보수뿐이 아니고 중도, 탈진보 다 품겠다. 대선 승리만으로는 큰 의미 없다. 보수에서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어제 이동훈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의 의중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하태경은 여기에 대해서 모호하고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변인 국민의힘 입당이냐 제3지대 텐트를 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쓰라고 생각이 되면 할 수도 있다. 플랫폼 정도로 그냥 쓰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 우리 대권 절차를 잠깐 세워서 좀 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방문 빅텐트의 거점으로는 삼을 수 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사실상 입당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세계일보는 주도권 싸움으로 봤습니다. 반문 빅텐트 구상 펼친 윤석열, 국민의힘과 본격 주도권 싸움. 결국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세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가서 잔챙이들과 겨룰 수 없다. 이것이 윤석열 쪽의 생각입니다. 제3지대에서 펼칠 여지도 지금 남겨놨고 이 반문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그렇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난 7.4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죠. 그리고 전당대회 경선이 흥행이 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새로 신규 입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놓치는 것도 윤석열에겐 손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위상이 4.7 재보궐선거 이전,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국민의힘의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다. 다만 이 시기를 놓고 양측 간 주도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자, 그렇게 분석을 했고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이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중도 탈진보 쪽에 새를 불리고 국민의힘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의 그랜드 대권 플랜이 바로 이겁니다. 양쪽 다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 지금 보수만 가지고 정권을 창출해서 대통령이 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6말 7초 대선 도전 선언한 뒤에 일단은 민심을 경청하면서 독자 행보를 한다. 그래서 세력을 확장한다. 그 이후에 야권 대선 구도 주도권 지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쪽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준석의 시간표가 아니고 윤석열의 시간표대로 간다. 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지금 주도권 경쟁을 하는데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계속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죠. 친문 검찰, 공수처가 시작한 윤석열 주변 수사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주변 수사는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종수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박범계의 직계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데 어제 보도가 나온 내용으로는 윤석열 관련 수사 상황을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받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수사 전면 확대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대검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주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유효해서 김호수가 윤석열 관련 수사에 관여를 못한다. 자,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이 3대 의혹 사건 이렇게 불립니다. 윤석열의 가족 및 측근 3대 비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석열 파일 안에도 들어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같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이 있죠. 그리고 또 중앙지검 형사 13부는 윤대진, 윤석열 전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사건, 윤우진 전 용산 서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자, 이런 것들이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장모 사건은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으니 별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지검이 윤석열 파일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별건 수사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파일을 계속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가지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별게 나오지 않자 관련 피의자에게 다른 부분을 막 물어봐서 수사관이 교체되는 그 피의자가 항의를 해서 수사관이 교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윤석열 처가 주가 조작 의혹을 계속 조사를 했다. 피의자에게 관련 없는 질문을 막 던졌다. 필건 수사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다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다 항의를 받고 교체가 됐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쪽은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끓일 게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선 전국은 시작이 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주도권 경쟁 시작이 됐는데 어느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든지 하나가 돼야지 주도권 경쟁에서 끝까지 대선 본선까지 가서 둘로 갈라지면 필패겠죠.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